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4년도 장기 추세는 바이오 쪽이 충분히 주도 섹터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이오 쪽이 사양 산업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섬유 산업처럼 한때는 잘 나갔지만 이제부터는 얘는 사양 산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바이오는 이제 많이 올라섰다가 하방 추세를 오래 탔으니까 얘는 더 이상 살아날 기미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잠깐 올랐다 내려가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바이오라는 산업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오 쪽에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정도 된다 그래요. 3% 미만이죠. 그러니까 지금 치고 들어갈 만한 여력이 90%가 넘는 시장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바이오 쪽은 좀 늦게 출발을 했고 아직 큰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성과를 보이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그리고 SK 바이오팜 등등 해가지고 이런 몇몇 종목들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좀 미미하죠. 그래서 장기 추세로 봤을 때 바이오는 크게 하락을 하고 나면은 다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쪽이 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남 미국에서 상업화 성공이 가능할까? 우리나라에 큰 한 획을 그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려 가남입니다. 가남. 항암제 중에서도 진입 장벽이 정말로 높은 쪽이 가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이 몇 개 없죠. 36개 주 면허 취득을 했고 정말 추진력 장인이죠. 지금 이 진영 회장이 한번 이렇게 이제 이거다 싶고 밀어붙일 때는 정말 강합니다. 추진력이 상당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내려고 하는 그런 뚝심이 있는 상황이다. 24년도 장기 기대감은 높죠.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라는 게 파동은 계속 타게 됩니다. 파동은 계속 타게 되는데 이 파동을 도저히 이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장기로 계속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지금 3년 조정을 받은 바이오 쪽이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런 재료에 반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죠. 바이오는 연구개발 성장주고 상당히 어찌 보면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 주식 중에서도 위험자산으로 볼 수 있죠. 돈도 못 버는데 왜 이렇게 시총이 높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쿠팡을 보면 됩니다. 쿠팡도 매번 적자지만 계속 성장 시장을 키워나가니까 시총이 한때 100조까지 찍었었죠. 그런 상황이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6조를 한번 넘어섰었죠. 지금도 그 정도고. 자, 그런 게 또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이제 내년도에는 되겠죠.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정말로 큰 경기 침체로 인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연준이 줄타기를 하는 게 연준이죠. 그냥 물가만 잡으면 돼. 나는 물가를 잡으면 되는데 경기가 폭망했네? 괜찮아, 나 물가만 잡으면 되는데 나 잘했지. 그게 연준이 아니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0.25%씩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죠. 0.5% 올리고 1% 올려버리고 안 되겠다, 한 번에 잡아버리자. 3% 올려. 3% 아니면 2% 올려버리자. 또 2% 올리고 그래도 안 잡혀? 알았어, 3% 올려버린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금리를 7% 8%까지 끌어올려버리면 물가 금방 잡힙니다. 금방 순식간에 잡히죠. 근데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납니다. 경기 침체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여기저기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겠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냥 대공황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게 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타기를 하면서 말도 아주 신경을 써서 대본을 짜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시장이 해석을 해서 방향성, 의도를 읽어내죠. 그 의도를 읽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이니까.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 근데 내년도에는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다만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률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 자,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이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빨라지겠구나. 거의 그렇게 시장이 읽을 만한 데이터가 지표가 계속 나왔는데 실업률이 낮았고 고용률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좋게 나왔지? 그동안의 예상보다 항상 다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될 만한 지표들이 계속 나왔는데 왜 이번에 갑자기 고용지수가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올라버렸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요런 지금 이 데이터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지표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좀 예상보다 좀 낮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구나. 금리 기대감이 높구나. 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혼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자체는 금리 수준에서는 금리 입장에서는 안 좋다, 악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재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는데 아까워라. 이런 부분인데 근데 공장 가동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든 이런 부분이 야 이거 경기 침체 올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가 오진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 좀 줄 수 있죠. 그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증시를 그래도 이렇게 강보합 수준으로 아직 살아있어. 이런 분위기가 잘 만들어진 상황이다. 아직 저 데이터가 좀 나온 상황이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좀 애매하다. 11월 달에 워낙에 한 달 내내 올랐죠. HM은 워낙에 묵직하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종목입니다. 워낙에 묵직하기 때문에 계속 올랐어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 보면은 한 달 내내 쭉 좀 많이 올랐죠. 여기에서 보면은 쭉쭉 올라서 아주 많이 급등해 있는 자리입니다. 급등해 있는 자리다. 에이빌바이도 어찌 보면은 급락을 시키고 급등을 했죠. V자 반등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격이 높죠. 캔들 대비 5일선 대비해서 240선 이격이 이렇게나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정도로 큰 상황에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급격하게 상승 흐름을 타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수급이 좋죠. 외인은 계속 공매 상환, 기관은 계속 최근에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쌍끌이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240선 돌파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얘들 마음이다 그랬죠. 근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바이오 쪽이 2024년도에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또 바이오에서 대장이죠. 아주 강력한 또 힘을 가진 시총이 큰 이런 또 대장인데 대장이 크게 올라서고 급격하게 조정을 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밀어 올리고 있죠. 자, 이런 흐름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한 흐름이 이제 양도세 완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조정 끝 상승 시작 다시 계속 날아가겠다 라는 시그널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올라간 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2024년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흔들면서 계속 방향을 위로 충분히 잡아갈 만한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셀틴 헬스케어 번이 쭉 내려서 음봉으로 만들다가 다시 밑꼬리 달고 돌아서는 12월달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가 않다. 바이오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세라닙이 드디어 FDA 승인을 받는 그런 지금 연도가 24년도가 되겠죠. 24년 5월 16일 전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된다. 지금 이 허가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36개 주에서 판매 준비를 완료를 했고 이제 남은 거는 한 8개 남았죠. 8개 정도, 6개 정도 남았는데 총 50개 주 중에 36개 진행을 했고 6개 더 받으면 42개가 되죠. 42개 하면은 모든 거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준비 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승인해주는 주들이죠. 그러면 5월 26일 전에 허가를 받자마자 바로 작업을 하겠죠. 8개 주 이제 승인을 빠르게 받아낼 겁니다. 자, 지금 이 36개 주 먼저 받아놓은 상황을 보면은 허가된다 우리 거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이 부분은 과학이죠, 과학.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숫자로 접근을 하는 거 수학이죠. 수학이고 과학입니다. 숫자로 접근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뭐 완전 간이율이 얼만데 PFS가 얼만데 사망 위험도가 얼마냐 경쟁 약물 대비해서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부분도 있죠. 공장 실사 공장은 충분히 개발을 할 만한 공장을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건데 그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려 그 뒷벽에 항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제1의 항암제 기업이죠. 그런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 아주 시청도 높고 중국의 1위 회사가 허접하게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 놓고 구멍가게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 캄넬리주마비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스무스하게 공장 실사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은. 이제 신생기업이 승인을 받는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 이거 공장 실사에서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수 있겠지만 신생기업이 아니죠. HLB는 바이오 쪽에서 이제 FDA 승인 받는 이런 입장에서 신생기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중국하고 상당히 좋게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라는 중국 내 최고 기업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도 잘 통과했고 캄네주마도 잘 통과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승인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36개 주 판매 준비 완료했다. 이거는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8개 주는 시판 후에 면허가 발급이 되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면은 되자마자 준비 다 해놨죠. 3개월 내 판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아주 지금 빠르게 철저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추진력 갑입니다. 자, 7월달 리보세라닙을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데이터가 뭐 워낙에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티센트라바스틴 대비해서도 더 좋은 사망 위험이 더 낮다.
이런 부분까지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아바스틴 티센트리 조합이 그리고 최근에 이 티센트리 아바스틴의 조합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약해지면서 임핀지 임주도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얘들이 약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내출혈 뭐 이런 부분들 내출혈 있죠. 그런 게 이제 우려되는 사람들은 또 조사 준비해가지고 또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그런 위험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이제 좀 찝찝하다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있죠. 임핀지 임주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임핀지 임주도가 데이터 그렇게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부분에서 이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보캄넬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의 약점도 얘는 별로 없죠. 거기다가 이제 지표를 보면 임핀지 임주도보다도 수치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 가격 경쟁력도 높은 그런 수준으로 진입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데이터까지 좋으니 임핀지 임주도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장내 출혈이 있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겁이 나는 사람들 이쪽으로 몰리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위장관 출현 이런 부분이 약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리보캄넬이라는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이런 약점들을 다 잡아주면서 수치까지 OS 뭐 사망 위험률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좋은 데이터가 나와버린 리보세라닉과 캄넬주맙 조합이 나오게 되면 이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바뀌겠죠. 그래서 시장 침투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장관 출현이 있는 환자는 간 기능이 약화된 환자에서는 약효나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한계가 있다. 이런 사람들 어디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임핀지 임주도 가는 거죠. 근데 리보캄넬이 딱 나오게 되면은 이런 위장관 출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강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 훨씬 더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죠. 그래서 지금 이 리보캄넬이 투여 중에 3.7%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3년 내 50% 이상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자신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미리 판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성공할까? 성공한다.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5월달이니까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근데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좀 파동을 계속 태우고 있죠. 파동을 계속 태우면서 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매도 금지된 상황이라서 상당히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고 추세를 더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더 가져가는 흐름이 나오면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영향을 좀 받겠죠. 지수. 그러고 결국은 메이저들 특히 HLB의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기관보다 외인들의 힘이 워낙에 강하죠. 공매도 계속 상원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양도세 호재로 끌어올려 놨는데 그 호재가 확정이 되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볼벤 상단으로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세 만약에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오면 추세를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HB 특성상 이격이 벌어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쪽 주포들은 이격이 벌어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지는 이런 급등이 나오면 바로 끌어내려 버리죠. 끌어내려서 5일선 터치해줘야지 좀 안정감을 갖는 그런 지금 이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선 주봉으로 5주선 상황에서
쭉 가다가 결국은 여기 터치했죠. 터치를 한번 하고 밀어 올렸는데 여기서 계속 밀어 올리는 흐름이 지금 계속 나와준다면 추세를 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부터 추세를 뭐 탄다라고 하면 얘들 마음이랬죠. 바이오를 전반적으로 매수해주면은 그렇게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갔다가 또 파동을 계속 만들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들어올렸는데 10월달 많이 들어올렸는데 12월달도 계속 지금 들어올리는 분위기인데 이 들어올리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시 고용지표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다시 좀 나왔네. 그러고 이제 조금 파동을 좀 태울까? 라고 하면은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승인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아주 강력하게 시장 회사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믿고 계속 가면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